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18번째 시간으로 성효상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효상. 그에게 건축은 삶의 시스템을 짜는 일이다. 인간을 바꾸는 행위다. 그에게 아름다운 집은 가족의 살냄새를 맡을 수 있고 사람을 궁리하게 하는 공간이다. 건축가 성효상. 고집스러운 몰두와 진지한 모색 끝에 그는 이미 살아 숨쉬는 건축의 교과서로 성화했다. 빈자의 미학, 설파하는 건축가 성효상. 나는 건축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자이다라는 선언을 건축가의 입을 통해 들을 때의 그 울림은 잠옷 비장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이의 삶을 조종하고 간섭한다는 자극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선정에 든 듯 두렵거나 고독할 수밖에 없다. 건축가를 뜻하는 영어 아키텍처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조물주라는 뜻이 된다는 걸 나는 성효상의 책에서 처음 알았다. 조물주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에 앞서 외롭게 고뇌하는 존재임을 나이 들면서 차츰 짐작하는 중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울 종로구 동성동 1호제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건축 철학과 방법론을 실천하는 건축가 성효상의 집이다. 아래 2층은 사무실, 위 2층은 살림집, 맨 아래쪽 주차장에 있다 반 지하층은 그의 작업실로 쓰는 방이다. 나는 1호제에 2번 갔고 갈 때마다 제법 꼼꼼하게 살폈지만 구비와 계단이 많은 그 집의 평면을 머릿속에 다 그려낼 수는 없다. 대신 덤덤하나 따스하던 집의 외관만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언뜻 보면 소박 하나 들여다보면 뼈아하게 세련된 집이었다. 코르텐강이라고 불리는 붉게 녹슨 칠판은 그늘에서는 엄전한 팥죽빛이지만 빛이 들면 아연 작약빛으로 화려해졌다. 그러나 성효상에게 집의 외양은 별 문제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건축의 외형이란 그 속에 삶의 시스템이 포장된 상태다. 따라서 외관이나 모양은 그 시스템을 정직하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인면을 건축의 목적으로 잘못 판단해 건축을 시각적 상징과 기호로 취급하는 예가 숱하다. 더 가관인 것은 건축을 일종의 조형예술로 착각하는 일이다.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후인데도 가로로 길게 뚫린 혹은 야무진 사각 창틀의 수줍고 날렵한 비례에 나는 자꾸만 마음을 뺏겼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이었다. 콘크리트 위에 검은 맷돌이 박힌 바깥 계단을 올라 현관에 들어선 뒤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는데 그 계단을 예상을 배반하면서 좁고 길고 가팔라 흡사 카타콤으로 통하듯 사람을 긴장시켰다. 예전 시골집 다락에서 안방으로 내려올 때나 만나던 기울기였다. 발끝에 절로 힘이 좋아졌다. 계단을 다 내려서자 너른 방이 나오고 널찍한 작업대 앞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처럼 둥그란 뿔테안경을 낀 1호제 주인이 서 있었다. 아이 같은 순한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다. 아니다. 아이 같지만은 않다. 고집스러운 몰두와 진지한 모색 끝에 얻어졌을 무의의 흔적이 유순한 웃음을 적절히 섞였다. 저 계단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는 무슨 자동 세차장치 같은 겁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양팔을 어깨 위에 올려 뒤통수에서 턱찢기는 커다란 동작을 하면서 하하 웃었다. 예, 그거 의도한 거예요. 좋은 건축가, 빼어난 글꾼, 건축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면 군말 필요 없이 직접 그의 글을 읽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나는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믿는 자이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는 것도 한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까닭에 그들의 삶이 그 공간의 지배를 받아 같이 바뀐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도하는 이가 금박한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것도 그 공간이 지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여긴다. 중략. 좋은 건축은 좋은 삶을 만들지만 나쁜 건축은 나쁜 삶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좋고 나쁨이 화려함과 초라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화려한 건축 속에서는 삶의 진실이 가려져 호황되고 거짓된 삶이 만들어지기 십상이며 초라한 건축에서 바르고 올곧은 심성이 길러지기가 더 쉽다. 비록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우리가 느끼기에 더딜 뿐이지 건축은 우리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는 빼어난 글꾼이다. 성효상의 글을 읽으며 자꾸 무릎을 치는 것은 어휘의 풍성함이나 문장의 힘 때문이 아니다. 좋은 건축과 살아있는 공간을 찾아내기 위한 그의 건축적 사색과 고뇌가 위대한 건축과 불후의 명작, 아름다운 전통을 찾아다니는 그의 열정과 자질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건축가라면 당연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좋은 건축은 굳건한 논리구조를 가진 까닭에 설득력이 있으며 빛나는 영혼에 충만하여 자기의 불타오름으로 다른 건축과 다른 변별성으로 그 건축가의 오리지널리티를 구축하니 그걸 옮기기만 하면 그대로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겨우 직구경을 했을 뿐 건축에 대해 무지한 내가 성효상을 감히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가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지은 집보다 그가 쓴 책에서 설득당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좋지 않은 건축가가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글을 쓰기는 그가 좋은 집을 짓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건축가라는 말에 그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런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을지 모릅니다라고 웃으며 경고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쓰고야 만다. 그는 몇 달 전 베이징 차오페이 소호에 지은 연금평 45,000평 규모의 오피스텔 설계한 공모에 당선됐다.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가라는 게 아니다. 지금 천지개벽 중인 베이징엔 세계에 내놓으라는 건축가가 모여들고 있는데다 하루가 다르게 큼지막한 집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 만큼 경쟁이 뜨겁고 온갖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식을 존중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의 작품에 현지인들은 깊이 감동하고 매혹되었다. 그의 소호 앞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사옥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맡던 이는 미국 건축가였다. 순진한 중국인들은 진심으로 저 사람들은 한국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요? 하고 묻더란다. 베이징 한복판에 한국의 정신과 미를 반영구적으로 우뚝 세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애통해서 절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각국 대사관 건물은 그 나라의 상징이다. 베를린에서 한국 대사관을 새로 짓는데 우리 정체성을 보여줘야 할 그 건물의 설계자로 선택된 이는 독일인이었다. 자국 건축가는 아예 그 마당에 끼어들지 못하게 판이 짜여 있다 한다. 정직한 시멘트 벽돌의 힘, 흥분을 거두고 다시 방 이야기로 좀 더 해야겠다. 그의 방엔 시멘트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천장도 시멘트 마감 그대로다. 이른바 내장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방이다. 문외한이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종횡무진 자충우돌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내 경험이다. 저런 마감은 너무 거친 게 아닌가요? 처음 보면 거칠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거칠다고 뷰티풀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시멘트는 스위트하지 않아도 뷰티풀한 재료입니다. 스위트한 건 금방 실적나도 뷰티풀한 건 오래 가거든요. 무례한 질문으로 나는 많은 것을 얻어듣는다.
그 모든 걸 감춰버린 페인트를 싫어하고 자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을 좋아한다. 주렁주렁 매다는 장식을 싫어하고 화장기 없는 매는 얼굴을 선호한다. 1호제의 살림집에 올라갔을 때 흔한 그림 하나 걸리지 않은 채 완벽하게 비어진 흰 벽을 봤다. 아마도 그는 음식의 단맛조차 싫어할 것이다. 저 시멘트 블록은 가로 40, 세로 20으로 개수를 세기만 하면 벽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요. 정직하죠. 저렇게 블록을 그냥 드러내면 건축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녹선 철판을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건 원래 건축 재료가 아니잖아요. 토목용이에요. 강이나 바다에 교량을 설치하면 페인트를 칠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철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특수화금한 내구성 강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산화하다 몇 년 지나면 암적색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려들어요. 새는 기본적으로 땅의 산물이고 산소와 결합해 자연스러운 색이 형성되거든요. 번쩍거리는 것을 싫어하는 내 구미에 맞고 금방 지어도 새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값도 싸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써서 값이 잔뜩 올랐어요. 재료마다 물성이 다 다릅니다. 그 성질을 파악해 정직하게 드러내는 일이 흥미진진합니다. 요즘은 다시 도로의 물성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그의 작업실 한 켠은 첩첩한 서가다 도서관 규모의 책이로군요. 간단하자 제 안에 바도 있습니다. 며 천진한 웃음을 짓는다. 그는 소문난 술꾼이기도 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일수진탕 마시고 울분과 갈등도 술로 희석할 때가 많다. 작업대 맞은편에 지금은 문화재청장이 된 유홍전 학동 수혈당을 지어준 보답으로 넘겨줬다는 1호제 현판이 걸렸다. 경남 산청 어딘가에 국가가 흘리면서 인연이 따라 여기까지 흘러온 현판인데 고절하고 온화하게 주인을 건너다보고 있다. 장자에 나오는 구절로 가난한 선비가 새벽이슬을 맞는다는 뜻이랍니다. 직원들이 만날 야근하는 우리 연구소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들 말하죠. 현판 아래 조선 목가구 하나가 있다. 그 위에 큼직한 토기 하나, 바닥엔 어예쁘게 생긴 석불 하나, 그 외엔 텅 비어있다.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탐복을 감추지 못하자 쑥스러워진 그는 얼른 창호지 바른 칸살 넓은 장지문 밖을 가리킨다. 하하, 난 이 집 수위예요. 주차관리, 장지문 밖이 주차장이다. 다시 서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도서관리. 이렇게 소탈하게 굴 때 성육상에게선 거장의 면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본인이 암만 민망해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건축에 미쳐서 밥 먹듯 밤을 새우던 한 시절을 거쳐 명렬한 독서와 탐구를 체질화했으며 최고의 스승 아래서 건축하는 방법과 태도를 단련한 후 피나는 자기 질문의 시기를 지나 끝내는 그 틀을 깨고 나왔다. 근본주의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건축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엄정한 눈을 잃은 적이 없고 불멸의 건축물 앞에 수시로 달려가 숱한 전율과 각성을 얻은 후 마침내 자신만의 문법과 어의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건축을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02년 미국 건축가협회로부터 명예펠로 수여. 같은 해 건축가로서 최초의 국립현대미술관 이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 선정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초청 대표작가, 올해 계획된 독일 및 유럽을 순회할 건축가 성효상전, 홍콩 건축상 심사위원, 베이징 수여관의 클럽하우스 짜오웨이, 소호의 오피스텔 설고 공모 당선 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일 뿐이다. 그림은 그만 그리고 책을 읽어. 그는 전쟁 중 부산에서 태어났다. 평북 정주에서 편안 내려오신 부모님은 부산에 정착했다. 정주에는 남쪽에서 희생인 성씨들이 터잡고 사는 집성촌이 있다고 들었다. 귀한 성씨를 가진 덕에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아예 글자를 써서 보여주는 게 버릇이 됐다. 성이라고 말하면 대개 송이나 성으로 바꿔 듣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되겠다고 미리 꿈꾼 적은 없었다. 장남이고 성적이 좋았으니 부모님은 은근히 법대에 가기를 바랐지만 자신은 그림을 그리거나 성직자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정신에 관여하는 이끌고 치유하고 계도하는 신부나 목사가 근사해 보였다. 건축가를 권한 것은 손이 누이였다. 대개 사람이 그러했듯 누이도 그림을 잘 그리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7일 학번인 그에게 서울대 건축과는 실망이었다. 2학년 1학기 첫 전공 수업이 시작될 때 그는 목욕 제기하고 수업에 참석했다. 그만큼 기대가 하늘을 찔렀건만 미국에서 갓 돌아온 교수는 제도기는 12품짜리를 쓸 것이며 국산은 품질이 좋지 않고 식의 강의로 그를 다시 우물통에 속에 빠뜨렸다. 20살 성형상이 분연히 손을 들고 일어서서 지금 그 강의를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가라고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다시는 교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휴교령이 내려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끔 박정희 정권이 날 졸업시켰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태모도 열심히 했다. 경남고 선배이고 당시 건축과 3학년이던 김성호가 태모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나 하라고 말려 그쪽에서 손 뗐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